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요 목련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련꽃이 피면 봄의 출발이 참 예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순백의 꽃이 너무 예쁘죠. 그 목련꽃 피는 시기가 3, 4월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늦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오늘은 좀 목련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목련꽃이 필 때쯤 되면 마치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동네를 참 잘 이렇게 유순하게 좀 비춰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련꽃을 보고 있으면 순백색의 그 상아빛이 굉장히 좀 그렇죠.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죠. 오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어린 봉우리를 좀 위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 봉우리를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? 북향화라고도 할 정도로 북쪽을 향해서 피잖아요. 그렇지만 또 얘가 갖고 있는 느낌은 봄의 이미지가 또 이 안에 강하게 있단 말이죠. 제가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음, 이런 느낌으로 예, 여기에 이렇게 싹이 좀 포가 이렇게 있죠. 감싸고 있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탁 나오도록 네, 감싸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털이 좀 나 있죠. 이런 모습들이 참 예뻐요.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학 한 마리가 나란히 북쪽을 향해서 서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이 봉우리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죠. 이 봉우리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야 좀 재밌는 형태도 많이 나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련꽃 핀 그 그늘 밑에서 서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맛을 좀 아시기가 어렵죠. 목련과 연꽃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? 그렇죠. 이 목련은 위쪽이 좀 넓고 에, 연꽃은 밑에가 좀 넓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. 그 기억하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제가 좀 많이 했고요. 이렇게 밤색의 약간의 이 받침이 요 받침이 에, 이 친구를 더 아주 빛나게 해주는 참 묘한 역할을 좀 해주죠. 이렇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좀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하여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. 또 옆으로 좀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하죠. 그러면서 꽃받침은 잘 보이지 않겠죠. 지금 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안에 화심이 있을 겁니다. 그래 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요 뒤에 보이지 않게 올라간 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하고요. 여기에는 이렇게 솜털이 좀 나 있습니다. 이 솜털 표시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해서 이 느낌을 좀 덜 살면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죠. 음. 이 기침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요 신이 요 봉우리가 막 나올 때 얘를 채취해서 차로 다려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. 야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러 형태를 좀 해보자고요.
이 목련은 상압빗으로 이 친구가 폈을 때의 느낌은 참 좋아요.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좀 아시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좀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뒤로 넘어온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감싸고 들어온 모양도 있을 수 있고,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뒤로 확 넘어간 꽃잎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말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. 여기에 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. 뭐 이렇게 뒤집어진 건 이쪽에 겹치니까 어쩔 수 없고, 이런 식으로 자꾸 잎사귀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친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형태, 이렇게 이런 잎사귀를 자꾸 해봐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넘어온 거를 하지 않으면 모양새를 알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이. 그리고 뒤로 넘어간 것도 있고, 넘어간 것에 이쪽으로 살짝 보이는 것도 있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또 이쪽으로 뒤로 살짝 넘어간 것도 있겠죠. 이렇게.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죠. 그래 놓고 어린 봉우리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봉우리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, 되도록이면 봉우리는 위쪽에 좀 놔 주십시오.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. 왜 그러냐면 위쪽에 있어야 북향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.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피기 위해서. 그러면 보십시오. 이쪽으로 이렇게 피는 느낌이 더 나고, 얘 받침을 해주면 확연하게 알겠죠. 받침을 한번 해볼게요. 받침이 너무 풀어도 안 되고 너무 검정이어도 안 되지만, 보십시오. 이렇게 싸가지고 이쪽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이번엔 이쪽이 이렇게 하고 이쪽은 살짝 터져 나오고, 이렇게 그래 놓으면 받침에 의해서 이 친구의 형체가 잡히겠죠. 일단 이 정도만 해놔도 확연해지죠. 그래 놓고 꽃 수술은 가운데에 좀 있어야 될 텐데, 그 친구는 약간 노랑과 나중에 주황색을 가지고 좀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 그래 놓고 거기에 주황색으로 좀 이렇게 수술이 좀 있습니다. 이 주황색 수술이 너무 주황색이어도 안 되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주황색 기운이 너무 없으면 이 밝은 기운이 없어요. 이렇게. 응? 이렇게. 표현을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. 이걸 검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뭐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 검정 씨앗이 어디 있는, 그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먹을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갈 거냐를 고민할 뿐이잖아요. 이렇게 해놓고 이 털을 좀 그리죠. 아직 그 꽃받침에 있는 이 털을, 솜털을 아직 안 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. 이렇게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한번 줄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냥 일단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확대를 좀 해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네. 네. 모양새를 한번 보십시오. 네.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겠죠. 그죠? 네. 그러면 다시 원위트로 와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됐다 그러면 둥치를 그려보도록, 이번에는 나무가 위로 올라간 걸로 한번 그려보죠. 그동안은 좀 많이 위에서 떨어졌다면 오늘은 좀 올라간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
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겠죠. 그죠? 그래 놓고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.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나뭇가지로 인해서 그림이 연결이 안 되면 당황하기가 일쑤죠. 그죠? 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. 그럼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고, 이 친구는 어디에서 내려올 거냐, 이거를 하나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둥치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목련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고요. 이렇게 어디나 떨어져서도 핀단 말이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네. 그래 놓고 봉우리 올라간 거를 하나 둘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해놓고, 그러면 여기에 아직 안 핀 봉우리도 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이렇게 안 핀 봉우리도 그래 놓고 여기에 살짝 꽃잎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, 그죠?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있고, 그러면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연결을 해 줍니다. 이 해줄 때 있잖아요. 너무 그 위치에 준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이런 식이 충분히 되니까. 자, 이 정도면 가지가 완성이 되죠.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항상 약해 보여요. 그래서 저는 굵은 둥치를 하나 쑥 가는 걸 좋아합니다. 물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건 상관은 안 해요. 야, 저는 오늘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가요? 이 둥치 하나로 인해서 이 그림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죠? 그것이 바로 작은 둥치를 그리는 이유입니다. 작은 둥치 옆에 굵은 둥치를 그리는 이유예요. 이렇게 놓으면 확연하게 담에서 싹 내려온 느낌이 난단 말이죠. 여기에 이제 뭐를 한다? 그렇죠. 아직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곳에도 예, 털을 좀 그려주고 예, 이렇게 어린 털을 좀 그려주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꽃잎 조금 나온 거, 저 잎사귀, 꽃잎이 아니라 잎사귀, 이 붉은 저 기운을 그 조금 초록 기운을 좀만 넣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 생경한 봄 있죠. 봄 느낌이 살짝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를 넣을 때 잘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면 생경한 아주 그냥 봄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그림 그리는데 많은 응용력이 생기겠죠. 야, 어떤 분은 요걸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냥 선만 넣어주기도 합니다.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보십시오. 이 초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.
응? 그죠?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이것이 그 목련꽃 그림이구나 라는 게 하고요. 여기에 이 잎사귀 목련꽃 잎사귀에 색을 살짝 넣어줘도 그림은 아주 야무지게 여러분 눈에 띌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여기에 화재를 쓰고 오늘 그림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그러면 화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. 춘색 방운이다.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. 이 말이 뭐냐면 오늘은 이렇게 좀 써봅시다. 2000년. 이렇게 쓰고 도장을 좀 찍겠습니다. 네, 춘색 방운, 봄빛 가득한 꽃다운 운치가 있다라는 얘기죠. 봄빛에 꽃다운 운치가 있다. 당연히 그렇죠. 목련 바라보면 학이 떠오르고 또 좀 어떤 그 고상함이 떠오르잖아요. 이 목련꽃의 그 꽃말이 고귀함이라고 하네요. 소담스러운 목련이 필 무렵 참 보기 좋은 하늘, 그 몽글몽글하고 소담스러운 한 줌 꽃이 고귀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고목나무에서도 목련꽃 피운 모습 발견하실 수 있는 봄날 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